반도체를 소자를 보면은 이 콤비네이션을 갖다가 굉장히 빨리 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콤비네이션을 갖다가 라이프 타임을 짧게 할 스피드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 콤비네이션을 갖다가 빠르게 시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다가 금을 갖다가 도핑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금을 도핑하게 되면 그 금이 만들어지는 트랩이 거의 센터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다가 트랩을 만들게 되면은 이 트랩은 전자를 잠시 머물게 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보면, 토탈 제너레이션을 보면은 얘 트랩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제너레이션이 있고, 또 GT라 그래갖고 트랩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와 같이 제너레이션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리콤비네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리콤비네이션이 있고 트랩을 거쳐서 내려오는 리콤비네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도랑을 건널 때 중간에다가 징검다리를 하나 놓으면 훨씬 건너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다리를 하나 놓으면은 트랩을 놓으면 이 트랩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나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트랩이 있는 경우에는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리콤비네이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이론을 하는데, 뭐 트랩의 개수가 원래 실리콘의 원자 수보다 훨씬 적어갖고, 트랩의 수가 적어갖고 몇 개만 넣었는데 똑같은 트랩을 이용해서 리콤비네이션이나 제너레이션이 빨리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트랩의 숫자가 어느 정도 많아갖고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트랩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 정도는 보여야 돼. 실질적으로 토탈을 구하면은 얘하고를 합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GT가 GI보다 크려 그러면은 적어도 얘네들이 density, NT,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트랩의 숫자가 NT인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는 커야 된다. 믿기 안 전화놓고 거의 다 자락하면 안 돼. 그래서 GT가 GI보다 크다면 토탈 제너레이션 되는 레이트는 트랩을 통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다다.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트랩을 통해서 떨어지는 것이 훨씬 쉽다. 이게 반도체가 올라가는 숫자와 떨어지는 숫자가 같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수월하면 내려오는 것도 수월해야 돼요. 그래서 트랩이 있는 케이스가 훨씬 더 떨어지기도 수월하다. 자, 그러면은 이 샤클리 리더 홀의 재결합 이론이 있습니다. 그 재결합 이론에 의해서 트랩을 통해서 얼마만큼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지를 지금부터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트랩을 이용해서 전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네 가지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트랩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가 전자가 하나가 트랩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 트랩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홀 에미션이라고 그러는데, 홀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건 전자로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홀 캡처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일렉트론 캡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일렉트론 에미션. 3번은 홀 에미션. 4번은 홀 캡처. 그러니까 이 밸런스 밴드하고 따질 때는 홀을 기점으로 따지고, 컨덕션 밴드하고 따질 때는 일렉트론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일렉트론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홀 에미션이 아니고 일렉트론 캡처가 되죠, 그렇죠? 근데 홀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는 RCN이라고 두고요. 이거는 REN이라고 두고, 얘를 RCP라고 두고, REP, 얘는 RCP라고 두겠습니다. 어떤지 알겠죠? C가 캡처, E는 에미션, N은 전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P는 홀에 대한 거고, R은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 리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자, RCN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NT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겠죠, 그렇죠? NT를 통해서 잡히는 거니까. NT에 잡히는 개수는 NT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잡히려 그러면은 이 트랩에 전자가 차 있으면 안 되죠. 맞아? 그리고 전자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FE의 ET, FFET. 이것이 비어 있을 확률이야. ET에 있는 NT가 비어 있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NT에다가 얘를 곱하면 NT 중에 비어 있는 NT의 개수예요. 비어 있는 수요. 그 다음에 전자가 와야 되니까 위에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오겠지, 그쵸? 그래서 N을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례상수 CN을 곱해야 돼. CN은 캡처 에러라고 그러네. 자, 전자가 트랩은 너무 못 움직여. 반도체에 트랩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그럼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하고 멀리 떨어지기 지나가면 얘는 안 잡혀. 이거 올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적어도 캡처, 그러니까 트랩 근방에 와야만이 캡처가 되는 거니까 그 근방에 왔는 그 반경, 그 단면적.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트랩이 있다. 그럼 트랩에서 요 근처에 오는 전자들은 다 잡힌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멀리 있는 거는 트랩이 안 잡힐 거니까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 이 트랩이 잡히는지 요 면적을 갖다가 그 CN이라고 둔다는 거지. 오늘 뭐 물질마다 다르니까 뭐 그냥 상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EN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상수 EN에다가 NT. 그 다음에 뭡니까? 에미션을 하려고 그러면은 트랩에 전자만 있으면 돼. 그래서 FFET.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NT 중에 얼마만큼 전자를 갖고 있느냐. 전자를 갖고 있는 NT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고 그의 비례상수 EN 라고 두고 그 다음에 REP는 똑같은 거죠. EP에다가 NT에다가 뭐를 넣어야 됩니까? 홀을 에미션을 하려고 하면 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홀을 갖고 있다는 게 뭡니까? 전자가 없다는 거죠. 맞아? 홀을 내보내려고 그러면 전자를 갖고 와야 돼. 베이런스 밴드에 전자를 하나 갖고 와야 되니까 지금 비어 있어야 돼. 그래서 1-FFET가 됩니다. 비어 있을 확률. 그래서 NT 곱하기 얘를 하면 NT 중에 비어 있는 NT. 그 다음에 RCP는 역시 CP에다가 NT 곱하기 5분을 넣어야 됩니까? 홀을 캡처하려면 전자가 있어야 되죠. 전자가 있어야 전자 내보내는 게 홀 캡처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FFET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홀이 얼마나 많은냐에 따라서 홀 캡처가 달라지죠. 그렇죠? 홀이 하나도 없는데 캡처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고. 홀이 많으면 많을수록 홀을 캡처할 수가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P를 이렇게 곱해야 돼요. P를 곱하고 요는 N을 곱해야 되고. 그래서 요 4개의 식을 갖고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서멀 이퀴블런트 상태에서는 서멀 이퀴블런트 상태는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니까 NT의 전자가 비어 있는 거, 차 있는 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홀하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다 동일해야 돼. 즉,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오면은 그 많은 전자가 올라가야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수가 안 변해. 그렇죠? 그래서 이 RCN하고 RPEN이 같아야 된다. RCN 이꼬로 REN이 돼야 된다. 단, 전자의 농도는 서멀 이퀴블런트 상태인 N0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식을 이으면은 CN NT에 1-FFET 곱하기 N0는 EN 곱하기 NT의 FFET. 그래서 NT 없어지고요. 따라서 EN은 CN 곱하기 FFET분의 1-FFET가 됩니다.
요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n 프라임이라고 둬요. n 프라임 cn 이렇게. 그러고 나서 n 프라임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얘 역수 빼기 1입니다. 그쵸? n 프라임은 FFET의 역수 마이너스 1입니다. FFET가 뭡니까?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T의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니까 ET 마이너스 EF분의 1이 돼. 그쵸? 자, 역수를 취하면은 밑에 분모만 쓰면 돼. 그쵸? 거기서 1을 빼니까 얘만 남아. 그래서 이것이 여기다가 뭡니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n제로를 곱해야 돼. 그래서 n제로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t-2가 됩니다. ef. 이것이 바로 n 프라임이 돼요. 자, 요 그림 먼저 머릿속에 넣고. 자, n제로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t-2f는 n제로가 뭐냐 하면은 nc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c입니다. 그쵸? 요게 n제로야.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t-ef nc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t-ec가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n제로가 n제로가 뭐냐면 얘라 그랬으니까 페르미 레벨이 있는 위치에서 nc를 이어갖고 구한 것이 n제로니까 이 페르미 레벨 대신에 et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et의 페르미 레벨이 있다면 전자의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이 바로 n''이야. 예를 들어서 페르미 레벨은 여기에 있고 et는 여기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n0하고 n''을 비교해 보면은 n0가 훨씬 더 큽니다. 그쵸? 왜? EC가 있고 EF가 있으면은 요런 간격이 좁고 요런 간격이 넓잖아. ET하고는. 근데 ET가 만약 여기 있으면 돼요. n''이 굉장히 크죠? n0보다는. 그러니까 트랩의 레벨이, 트랩의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밴드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에 따라서 n''의 값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센터 레벨에 트랩이 있다. 그러면은 n''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ni가 된다는 거예요. 왜? ni가 센터에 페르미 레벨이 있을 때 값 아니야. 그렇죠?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은 거의 센터에 있으니까 센터에 트랩 레벨이 있다면 그것은 n''이 ni라는 뜻이에요. 거의 뭐 맞아 떨어져. 왜냐하면 트랩이 너무 컨덕션 밴드의 근방이 있든지 아니면 밸런스 밴드의 근방이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자, 강을 건널 때 다리를 중간쯤 놔야 잘 건너가지. 여기다가 다리 놓으면 돌 이렇게 징검다리 만들어 놓으면 뭐 해야 됩니까? 큰 의미 없죠? 저기서는 약간만 가면 근데 조금 짧아진 거지. 원래 있던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중간쯤 있어야 얘네들이 건너가기가 쉬우니까 트랩도 센터 부근에 있어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랩이 센터 부근에 있는 걸 주로 많이 쓰는 거니까 트랩 레벨이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하고 같은 거니까 n''은 거의 ni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E에는 n''CN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은 EP는 P'(CP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같다고 두고 점을 익히는 상태에서 여기 P0가 되니까 P0 역하고 여기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P'이 NV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V-E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레비에 테레비 레벨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홀 롱도하고 같다. P'은. 자, 그러면은 M' 곱하기 P'은 어떻게 되느냐? 얘하고 곱하면은 얘하고 진성반도체하고 똑같아요. NI 자승이 됩니다. NC, NV 익스포넨셜 KT분의 EG가 돼서 NI 자승하고 같게 나온다. 그렇게 되죠. ET가 사라질 거니까. 하나는 ET-EC, 하나는 EV-ET인데 두 개를 더하면 ET는 없어지고 EV 플러스 EC가 EC-EV가 돼서 에너지 갭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있으니까 RC에는 그대로 쓰지만은 REN은 왜 되겠어요? EN이 M' CP니까 CN의 NT에 FF ET 곱하기 N' 들어가는데요. 아까 이거는 보면은 CN, NT 1 비어 있고 N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N'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R, EP도 마찬가지로 CP에 NT에 이번에는 FFET에 P'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거 1-네. 이거는 1-FFET 곱하기 P'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썸을 리퀴블 상태는 아니고요. 란썸을 리퀴블 상태인데, 그러면은 리콤비네이션 레이트 R에는, 그러니까 트랩을 통해서 리콤비네이션 되는, 전자가 리콤비네이션, 사라지는 개수입니다. 그 값은 전자가 없어지는 수나 홀이 없어지는 수는 같죠, 그죠? 그래서 Rn부터 먼저 구하겠어요. Rn은 캡처하고 에미션 하는데, 없어지는 숫자는 캡처해서 에미션을 빼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RCN-REN입니다. 자, RCN에서 REN을 빼면은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CNNT는 같이 있고 여기서 이걸 빼. 얘에서 얘를 뺀다고. 그러면은 CNNT가 있고요. 1-FFET 곱하기 N 마이너스 FFET의 N'. 그 다음에 RP는 홀의 리콤비네이션 되는 숫자는 RCP-REP입니다. RCP-REP를 구하면 똑같이 CP의 NT에 CP, NT가 같이 나가고 얘 곱하기 P FFET의 P 마이너스 1-FFET의 P'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RA하고 CNRP가 같으니까 얘하고 같다고 쓰는 거예요. 얘는 아니죠. 자, 얘하고 관계를 같은데 그러면 NT는 없어져요. 그쵸? 그러면은 CN에 1-F라고 적겠습니다. 얘를 F라고 정의해. 자꾸 쓰려고 하기 귀찮으니까 1-F의 N 마이너스 F의 N'. 그래서 CN 쓰거든. CP의 F의 P 마이너스 1-CN의 CP의 1-F의 P'.
F의 정의를 하려고 그래. F가 뭔지. 왜? 이 D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거 항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제거. 그 항을 제거하고 리콤비네이션이 얼마 되는지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F에 대해서 이 식으로부터 F를 정의를 구해. 그럼 F 있는 걸 왼쪽으로 다 넘어가면은 오른쪽으로 다 넣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요 있으니까 CP 곱하기 P. 요 곱해 들어가면 플러스 CP 곱하기 P 프라임. 그 다음에 요는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은 플러스 CN의 N. 요도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은 CN의 N 프라임. 예, 전체의 F는 이게 넘어갔으니까 CN이 하나 남, CNN이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CPP 프라임이 넘어오죠, 그쵸? 플러스 CPP 프라임. 따라서 F는 CN의 N 플러스 N 프라임 플러스 CP의 P 플러스 P 프라임 분의 NCN P 프라임 CP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 R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일렉트론의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N, CN의 N 플러스 N 프라임 NCN P 프라임 CP R에는 자, CNNT는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CNNT는 나와 있고 1 마이너스 예. 1 마이너스 CN의 N 플러스 N 프라임 플러스 CP의 P 플러스 P 프라임 분의 NCN 플러스 P 프라임 CP 예 N 마이너스 CN의 N 플러스 N 프라임 플러스 CP의 P 플러스 P 프라임 분의 NC의 P 프라임 CP 곱하기 P N 프라임 이 분모는 동일하니까 끄집어보면은 CNNT 곱하기 CN의 N 플러스 N 프라임 플러스 CP의 P 플러스 P 프라임 분의 자, 1 마이너스 얘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 돼, 그쵸? 분모에서 분자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NCN이 빠져나가니까 CN, N 프라임 CN이 남고 그 다음에 CPP는 남고 P 프라임 CP는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PCP가 됩니다. 거기다가 얘를 또 빼줘야 돼. N 그거다가 N을 곱해야 돼. 그래서 여기 NN, NP 여기 N이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에 곱해 들어가면 마이너스 NN, CN 마이너스 N 프라임, P 프라임, CP 그래서 NN, CN, NN, CN NN 프라임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해보니까 R에는 다 있어요. NT, CNNT, CN의 N 플러스 N 프라임, 플러스 CP의 P 플러스 P 프라임, 분의 CP의 NP 마이너스 N 프라임 P 프라임. 좀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왜? 아까 N 프라임, P 프라임이 꼽은 NI 자성이 된다 했으니까. 자, 현재 일렉트론 수와 홀의 수가 NI 자성보다 크면 이거는 익세스 캐리어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맞아? 그러니까 서멀 리퀴드 상태보다는 캐리어가 많아졌으니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있는 일렉트론과 홀 수가 선물 기울기가 적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너레이션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리콤비네이션의 네거티브예요. 요거 딴 걸 갖다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NP-NI 자성이 양이면은 리콤비네이션, NP-NI 자성이 음이면은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은 리콤비네이션의 부호반대. 자, 그러면은 이걸 갖고 쭉 쓰느냐 하면은 복잡하니까 이제는 뭐를 쓰느냐 하면은 타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N타입이다. N타입 반도체고 저 주입이다. 이 말은 N0가 델타 N, P0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N 플러스 N 프라임, N 프라임 없어집니다. 그쵸? 자, N은 N0 플러스 델타 N이고, P는 P0 플러스 델타 N이에요. 그쵸? 자, 여기는 P 프라임은 N 프라임 뭐야 돼요? N 프라임하고 P 프라임은 거의 NI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NI는 다수 머저리티 캐리어보다는 적어요. 그쵸? 마이너리티 캐리어보다는 크지만은. 그래서 여기 NI까지도 포함하면 돼요. 그래서 얘 전체가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위에도 보면은 NI 자성이 없어집니다. NP보다는. 뭐 그냥 풀어도 돼. N 곱하기 P는 N0 플러스 델타 N 곱하기 P0 플러스 델타 P는 N0 곱하기 P0 플러스 N0 플러스 P0의 델타 N 마이너스 델타 N의 자성인데 얘가 뭐냐 하면은 NI 자성이야. 그래서 얘하고 없어지고 남는 거는 얘인데 델타 N이 적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N0 플러스 P0의 델타 N인데 N0보다 P0보다 커. 그래서 P0까지 없어지면은 Rn은 Cn의 N0 분의 N0 플러스 델타 N인데 델타 N은 무시하고 분자는 NP 곱하기 Cn 곱하기 Cp 곱하기 N0 이렇게 나옵니다. 얘 델타 N. 그래서 Cn, N0, N0를 터지니까 NP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N. 이거는 델타 N 나누기 파워 P0. 리콤비네이션 되는 레이터는 현재의 익세스 캐리어에서 라이프타임 나누면 다른 시간당 리콤비네이션 되는 수가 되죠. 그쵸? 그래서 델타 N 나누기 파워 P0가 돼. 앞에서 많이 했어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타워 P0가 뭐가 되는지 하면은 바로 NT CP분의 1이 돼요. N타입을 쓰면 가능한 거예요. 마이너리티 캐리어.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한 라이프타임입니다. 그럼 P타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P타입은 오늘 전자에 대한 거니까 타워 N0가 NT CM분의 1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P타입에 대해서 구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즉 일렉트론 캡처 에어리어가 타워 N0를 결정하고 홀 캡처 에어리어가 바로 타워 P0를 결정한다.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NT 곱하기 CP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트랩들이 숫자가 많은지, 많으면 많을수록 타워 P0은 작아집니다. 빨리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가정은 반드시, 이건 가정이 처음에 큰 가정은 얘예요. 트랩을 통하지 않고 제너레이션 되는 레이터보다는 트랩을 통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게 일단 많다. 굉장히. 그래서 트랩을 통하지 않고 올라가는 걸 무시한다. 트랩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랩의 숫자가 점점 타워 P0가 계속 늘어나. 뭐 언제까지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트랩이 없을 때 타워 P0가 있을 거예요. 트랩이 없을 때. 그렇죠? 그거에 금방 더 올라갈 수가 없어. NT가 적어져 갖고 타워 P0 원래 NT가 없어도 홀 라이프타임이 있을 건데 홀 라이프타임의 길이가 얼마 있다. 그러면은 NT에 의해서 홀 라이프타임이 좀 늘어졌어. 근데 NT가 점점 없어지면 이게 올라가는데 이거 이상은 오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NT가 제로일 때 0와 있으니까 이 수식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의미냐면 NT의 숫자에 따라서 타워 P0를 구하면 NT의 역수에 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그죠? 이렇게 감소를, X분의 1로 감소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타워 P0 프라임, 즉 G 서머리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거. 그러니까 트랩을 통하지 않고 트랩이 하나도 없을 때 라이프 타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따라가다가 이 건방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라이프 타임의 변화가 NT에 따라서 쭉 감소하면은 타임 T가 증가하는데 뭐 완전 증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타워 P0 NT가 없을 때의 라이프 타임에 서류회가 간다. 자, C편을 만들면 웨이퍼는 끝부분이 있습니다. 실리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실리콘 끝부분이야. 그러니까 외부하고 맞닥뜨리지는 실리콘 웨이퍼.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야. 외부라고. 외부고 이쪽에가 이제 반도체.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뭡니까? 실리콘들이 공유결합을 쭉 해오다가 마지막에 오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실리콘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여기는 없어. 달 수가 없어. 왜? 바깥이니까. 그 데글리 본드가 된다고. 그럼 쟤네들이 트랩이 돼버려. 그래서 이 표면에 트랩들이 쫙 존재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존재. 자, 벌커에서는 트랩이 없고 표면에서는 트랩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라이프 타임하고 여기서의 라이프 타임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면에서의 라이프 타임은 굉장히 짧다. 그래서 타워 PS하고 타워 P0를 비교하면은 타워 P0가 타워 PS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천천히 리콤비네이션 되고 얘는 굉장히 빨리 리콤비네이션 된다. 그랬을 때, 그러한 C편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함유라는 일정한 빛을 계속 조여요. 조이면은 벌커에서 익세스 캐리어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벌커에서의 익세스 캐리어만 생각했지 표면까지는 안 갔어. 그래서 벌커에서 보니까 델타 N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타워 P0에서 그러니까 벌커에서의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벌커에서의 델타 P랍시다. N타입이라고 두고. 자, 제너레이션은 리콤비네이션 레이트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타워 P0분의 타워 델타 P가 됩니다. 벌커에서. 너도 벌커.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런데 이것이 제너레이션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 제너레이션 돼요. 똑같은 양의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서머리에 의해서는 트랩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낮은 온도에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많아질지 몰라도 광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것은 광입자 하나당 전자 하나가 올라가. 자, 여기에 이 트랩이 있다. 그러면 광입자가 들어와서 여기 있던 전자를 이렇게 올리는데 요렇게는 절대 안 돼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만한 에너지를 갖는 파장을 이었을 때, 그러니까 주파수가 요거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왔으면 이렇게 올리고 그것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파장이 들어오는 거니까 표면이든 벌크든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양이 생성이 돼. 그런데 얘네들은 빨리 리콤비네이션 되죠. 그러니까 타워 P0S 분의 델타 PS 얘는 벌커에서의 제너레이션 레이트, 얘는 표면에서의 제너레이션 레이트인데 똑같아. 그런데 타워 P0B하고 벌커에서의 라이프 타임하고 표면에서의 라이프 타임 차이가 나. 그러면 익세스 캐리어도 차이가 나야 G 프라임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타워 P0S보다는 타워 P0B가 크니까
델타 PB가 델타 PS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서는 이세스 캐리어가 숫자가 적다. 그럼 이제 방정식 유도를 할 건데 하면은 이게 거리 x에 따라서 이게 표면이에요. 표면이고 이게 표면이면 이런 식으로 이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일로 갈수록 표면에 갈수록 이세스 캐리어의 숫자가 줄어든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중간에 홀이 있어. 홀 주변은 왜 그래요? 물이 높이가 감소하죠. 쑥 빠져가 버리니까. 즉 다시 말해 표면에 와서는 전자들이 금방 떨어지니까 폭포처럼 감소한다고. 물의 높이가. 자,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델타 Px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선 방식이 왜 돼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델타 P는 dP의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델타 P 플러스 마이너스 UP의 E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 플러스 G 마이너스 델타 P 나누기 T 프라임 나누기 델타 파워 P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빛을 계속 조여가 있을 때 정상 상태니까 얘는 제로가 되고요. 정상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를 안 갔으니까 얘가 제로가 돼. 그럼 남는 게 뭡니까? dP의 라운드 X의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 마이너스 파워 P0분의 델타 P 델타 P 플러스 G 프라임은 제로. 얘는 상수예요. 왜? 단위시간당 생성되는 캐리어 숫자니까 얼마나 강을 쪼았는지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2차 미분 방식 풀 때 특수에가 어디 돼요? 얘가 상수니까 델타 P가 상수될 수밖에 없어요. 2차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얘 이꼴 제로니까 델타 P는 바로 G 프라임 파워 P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 일반에는 dP의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델타 P 마이너스 타워 P0분의 델타 P dP를 나누면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델타 P 마이너스 델 P의 자승 분의 델타 P는 들어가. 따라서 델타 PX는 A의 E의 마이너스 X파 LP 플러스 BE의 마이너스 플러스 X파 LP. 여기서 LP는 홀 디퓨전 랭스로서 LP의 자성은 DP 곱하기 파워 P제로. 그러면은 완전히 해놓어야 돼요. G 프라임 파워 P0 플러스 A의 E의 마이너스 X파 LP 플러스 BE의 플러스 X파 LP. 얘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X가 무한 내려갈 때 이 크기가 무한 내려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P는 제로가 돼요. X가 양의 힘력이니까 X가 여기에 제로고. 따라서 델타 PX는 G 프라임 파워 P0 플러스 A의 E의 마이너스 X파 LP. 자, 그 다음에 파워 PB는 델타 P의 X 이꼬르 제로는 X 이꼬르 제로에서의 익세스 캐리어는 뭡니까? 바로 델타 PS죠, 그렇죠? 자, 파워 P0 P분의 델타 PB는 파워 P0S분의 델타 PS니까 델타 PS는 파워 P0분의 파워 P0S 곱하기 델타 PP 델타 P죠,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G 프라임 파워 P0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니까 델타 PS는 바로 G 프라임 파워 P0S 표면에서의 라이프 타임. 자, X 대신에 제로 잡으려면 G 프라임 파워 P0 플러스 A는 G 프라임의 파워 P0S가 됩니다. 따라서 A는 G 프라임의 파워 P0S 마이너스 파워 P0. 그러니까 표면에서의 라이프 타임에서 벌크에서의 라이프 타임을 빼주고 거기다가 제너레이션 레이트 G 프라임을 곱하면은 바로 A라는 상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토탈 헬 델타 P는 G 프라임 파워 P0 플러스 G 프라임의 파워 PB 파워 P0S 마이너스 파워 P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파 LP. 그래프를 그리면 방금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까지가 델타 PB가 되고 여기서까지가 델타 PS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표면에 트랩들이 많이 존재해서 여기서 리콤비네이션이 많이 나서 표면에서의 라이프 타임 P0S하고 벌크에서의 라이프 타임 P0B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표면에서의 라이프 타임이 벌크에서의 라이프 타임보다 굉장히 적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캐리어 농도가 낮고 여기는 캐리어 농도가 높다. 즉, 익세스 캐리어가 여기는 작고 여기는 많다. 근데 서멀 키운 상태에서는 캐리어 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왜? 여기서 리콤비네이션이 많이 나면 제너레이션도 많이 나. 서멀에 의해서는 제너레이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떤 G 프라임이나 광을 조합해서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G 프라임이라면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그 광빛에 의해서 각 포인트마다 생성되는 일렉트론과 홀 페어의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G 프라임이라면 이거는 벌크에서나 표면에서나 똑같습니다. 왜? 광자 하나에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하나 발생하기 때문에 똑같은 광자의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제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성 방정식을 푸니까 그 결과 답이 델타 그러니까 익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거리 x에 따라서 위와 같은 함수꼴로 나왔습니다. 그때 여기 나오는 LP는 이거는 홀 디퓨전 랭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홀의 익세스 캐리어인 홀, 그러니까 홀의 토탈 농도는 px는 p0 플러스 델타 px입니다. 그래서 서멀 키운 상태에서의 홀 농도에다가 익세스 캐리어를 더하는 건데 이것의 미분치는 거리에 따른 px의 미분치는 거리에 따라서 익세스 캐리어의 미분치하고 같습니다. 왜?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익세스 캐리어의 농도 밀도 차가 생기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디퓨전 커런트가 발생이겠죠. 자, 커런트라는 개념이 어떤 차지 덴시티에다가 속도 V를 곱하면은 커런트 덴시티가 나옵니다. 여기서 로는 차지 덴시티. 그 다음에 V는 벨로시티입니다. 평균 속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지가 있고 그 차지가 움직이기가 어떤 속도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움직인다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왜? 어떤 단면을 지나가는 차지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존재합니다. 그 전류의 크기가 차지 덴시티에다가 속도 V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를 만들어주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드리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캐리어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끌려가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디퓨전에 의해서 흘러가는 이 속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퓨전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거니까 그 디퓨전 커런트가 어떤 차지 덴시티에 의해서 속도 V 이 V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표면 재결합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J가 디비전 커런트가 마이너스 dp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x가 되고, 그 다음에 로는 q의 델타 px가 될 거고요. 네. 익세스 캐리어의 데시티니까, 그 다음에 익세스 캐리어의 디퓨전이니까, 그 다음에 이 표면의 법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 표면의 직각인 방향, 이 방향을 가는 어떤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방향의 속도가 아니고 이 표면에 투입되는 방향, 법선 방향으로 가는 이 벡터를 갖다가 우리는 n 벡터라고 둔다면, 이 전류 밀도에서 만들어지는 J 성분에다가 n 벡터를 곱한 것, 이것이 순수하게 이 로 V가 되는 로 V를 갖다가 우리는 표면 재결합 속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는 뭘 S라고 뒀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n 방향은 이쪽에 거리 x에 따라서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x 방향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j라는 것이 로 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택에다가 q에다가 요 q 빠졌네요. 마이너스 q dp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x가 이게 마이너스 j니까 여기 전체의 마이너스는 로가 뭐냐면 q의 델타 px의 곱하기 s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표면에서. x가 제로인 점이죠. 표면에서 요 관계를 만족할 때, 요때 요 s를 갖다가 우리는 표면 재결합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QQ 제거되고, 이 마이너스 제거는 플러스가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게 n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dp의 n 팩터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x x 이꼴로 제로에서의 같이 델타 px 곱하기 속도 v x 이꼴로 제로에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때 요 S가 바로 표면 재결합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델타 PX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S의 값을 구하면은, 자, 법선 방향의 벡터 n 벡터가 마이너스 X니까 이쪽 방향이니까 이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DP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X, 얘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LP분의 앞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LP분의 델타 PS 마이너스 델타 PB 의 E의 마이너스 X파 LP X 대신에 제로를 대입한 것은 표면에서의 델타 PS 곱하기 속도 S가 됩니다. 따라서 요 값이 1로 갈 거고요. 따라서 S는 델타 PS분의 마이너스 LP분의 DP 곱하기 델타 PS 마이너스 델타 PB는 마이너스 LP분의 DP에 1 마이너스 델타 PS분의 PB 이렇게 써도 되고, 델타 PS 나누기 타워 P0S는 델타 PB 나누기 타워 P0B하고 같은 거니까 요거의 B는 델타워 P0S분의 타워 P0B 헐크에서의 라이프 타임과 평면에서 라이프 타임의 B입니다. 그래서 LP분의 DP를 쓰면 요걸 더해서 타워 P0S분의 타워 PB P0B 마이너스 1 속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델타 PX를 갖다가 이번에는 표면에서의 덴시티가 아니고 속도 S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속도 S에 대해서 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지금 이 S 대신에 이 P 여기서 이제 PS를 구해서 PS이니까 PS에 대해서 풀어서 그걸 갖다가 이 자리에 넣어도 되지만은 원래 우리가 전성 방정식을 봅시다. 전성 방정식을 보면 DP의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델타 P 플러스 일렉트릭 필드는 제로니까 E가 제로, 그 다음 정상 상태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가 제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G 프라임 마이너스 타워 P 제로분의 델타 P는 제로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G 프라임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타워 P 제로분의 델타 P X 델타 P는 마이너스 G 프라임. 자, 이거의 특수에는 자, 우변이 상수니까 델타 P도 상수가 되고 상수가 되면 X에 대해서 함수가 아니니까 미분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델타 P를 구하면 바로 G 프라임 타워 P 제로라는 값이 됩니다. 이때 이 타워 P 제로는 벌크에서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를 구하면 일반회는 DP의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델타 P 마이너스 타워 P분의 타워 P0분의 델타 P는 제로다. 그래서 DP를 나누면은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델타 P의 마이너스 LP의 자성분의 델타 P 이거로 제로인데 여기서 LP의 자성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 PX는 어떤 A의 E의 X 나누기 LP 플러스 BE의 마이너스 X파 LP. 따라서 정완전에는 특수의 플러스 일반이니까 G 프라임 타워 P0 플러스 A의 E의 X LP 플러스 BE의 마이너스 X파 LP. 조건이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델타 PX는 바로 델타 PB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G 프라임 타워 P0.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건 제로로 가고 이 텀 플러스 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라는 텀이 없어지고 이와 같이 델타 PX는 G 프라임 타워 P0 플러스 BE의 마이너스 X파 LP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B를 갖다가 속도 S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S가 DP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 X 이코로 제로에서 값이 델타 P의 X 이코로 제로에서 곱하기 속도 S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요. 얘 미분하면 없어지고 DP에다가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LP분의 DP가 되고 B에 E에 마이너스 X파 LP X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은 델타 P X 대신 제로 잡으면은 G 프라임 타워 P0 플러스 B 곱하기 S가 됩니다. 이건 1이 되고요. 따라서 B 값을 갖다가 S에 대해서 풀면은 마이너스 LP분의 DP 곱하기 B는 G 프라임 타워 P0 곱하기 S 플러스 BS. 그래서 얘가 1로 넘어오고 얘가 1로 넘어가면은 B 플러스 LP분의 DP 1 플러스 그거에 B는 얘가 넘어가 B니 얘가 1로 넘어오니까 B S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G 프라임 타워 P0 S가 됩니다. 따라서 B는 S 플러스 DP 나누기 LP 분의 마이너스 G 프라임 타워 P0 S. 이걸 갖다가 이게 대입을 하자는 거죠. 대입을 하면은 델타 PX는
G 프라임의 타워 P0 플러스 S 플러스 LP DP 나누기 LP DP 나누기 LP분의 마이너스 G 프라임 타워 P0 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와 LP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G 타워 묶어내면은 G 프라임 타워 P0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LP를 곱합시다. 그러면은 DP 플러스 SLP분의 LPS SLP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와 LP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SA에서 델타 PX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가 N형 반도체에 있는데 표면에서의 이게 거리 X에 따라서 요 안에 들어있는 이세스 캐리어부터 델타 PX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표면이 X 이퀄 0. 그래서 이때 이 델타 PX가 요 영역에서의 이세스 캐리어하고 벌크에서의 이세스 캐리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델타 PB가 10의 14승이니까 델타 PS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에 타워 P0S를 나누면은 타워 P0분의 델타 PB가 됩니다. 따라서 델타 PS는 델타 PB에다가 타워 P0분의 타워 P0S를 곱하면 돼. 근데 얘가 10n-6성, 얘가 10n-7성이니까 10n-1성. 그래서 PB보다 10에 0.1을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13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델타 PX가 혁수가 G 프라임 타워 P0 플러스 B에 2의 마이너스 X파 LP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LP의 자성이 DP 곱하기 타워 P0니까 DP가 10cm 파 S 타워 P0가 10의 마이너스 7성 S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성 이게 6성이구나 5성 센티미터 자승이 됩니다. 따라서 LP는 루트 10의 마이너스 5성의 센티미터 10을 곱하면 루트 10 나누기 10의 3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고요. 이 말은 10 루트 10의 마이크로미터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델타 PS는 델타 P의 제로 값이니까 G 프라임의 타워 P0 플러스 X 대신에 P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P는 델타 PS 마이너스 G 프라임 타워 P0인데 얘가 뭐냐면 바로 델타 PB입니다. 벌크에서의 이세스 캐리어 농도. 그래서 10의 13성 마이너스 10의 14성의 세제곱 센티미터.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13성 센티미터 이렇게 만들어져요. 따라서 델타 PX는 10의 13성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13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파 LP LP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게 델타 PX고요. 그 다음에 속도 S를 구하면 자, DP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X의 X 이퀄 0. 여기 마이너스에다 N 팩터 곱하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N이 마이너스 S 방향이니까. 그쵸? 델타 P0의 S. 자, 얘를 갖다가 한 번 미분하고 DP를 곱해요. 그럼 DP 곱하기 얘를 한 번 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3성 나누기 마이너스 LP분의 1 LP 나누기 LP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파 LP인데 X 대신 제로를 대입하니까 이거 자체가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LP 10의 3성분의 루트 10 분의 얘가 10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9 곱하기 10의 13성이죠. 14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10분의 9 곱하기 10의 17성. 이게 10의 마이너스 3성, 이게 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성. 그 다음, 이것이 뭐가 되었냐면은, 델타 P0 곱하기 속도 S. 이게 10의 13성 곱하기 세거 S, 13성, 단위가 3성의 속도 S가 됩니다. DP가, 얘가 센티미터 자성, 틀렸네. 센티미터 자성. 센티미터. DP가 단위가 어야 돼요? 센티미터 자성이 파세크가 되고, 얘는 3성이 되고, 얘는 센티미터가 되고, 따라서 얘 하면은 센티미터 자성의 파세크입니다. 따라서 S는 이걸 1로 넘어가면 얘하고 14성이 되고요. 루트 10분의 9 곱하기 10의 4성 센티미터 파세크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성이 있으니까 얘하고 마이너스 1성. 그래서 절로 넘어가니까 얘가 1로 넘어가니까 센티미터 세크가 있으면 S고요. 얘는 세크입니다. 그래서 S가 표면 재결합 속도 S가 이와 같이